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이 반대했던 독일, 이 독일이 18번째 유엔군 가입, 독일군 연합훈련 참가, 김정은 발칵 뒤집혀. 왜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혔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직후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나토 정상회의 아닙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참가한 것이지요. 또한 작년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 한국과의 이 나토 회원국과의 군사동맹 업그레이드, 올해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 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외신들이 강조했지요.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 회원국 32개 나라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함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은 기본, 여기에 한반도에 또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 나토 동맹국을 영입시키기 위한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난 6.25 전쟁 당시 위려 지원국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의 유엔 가입은 문재인 전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재인 전 정권은 독일의 유엔 가입을 한사코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유엔군으로 가입한 독일군이 앞으로 한미일 한반도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최악의, 또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들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브리스 주한 미군기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폴 유엔사 사령관에게 독일 국기를 건넵니다. 러 캐모라 유엔사 사령관은 기존 17개 유엔국 깃발 사이에 독일 깃발을 함께 도열했습니다.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 현장입니다. 독일은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으로 이탈리아가 탈퇴를 했다가 2013년 재가입한 이후 11년 만에 탄생한 신입 회원국입니다. 러 카메라 유엔군 사령관은 개회사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독일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로 받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유엔사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신속하게 회원국의 병력을 지원할 수 있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도발로 느낄 수 없다며 단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계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사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강력히 비판할 겁니다. 적대적인 성명이나 심지어 독일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성명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국제관계와 외교 및 군사적 관점에서 현명하고 적절한 행동이자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어 독일이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 다자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거나 독일군이 한반도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다라며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원하려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독일은 부산에 서독 적십자 병원을 운영하며 약 5년간 부상자와 민간인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 공로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위려 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에 유엔사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2019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당시 남북 대화 국면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가입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은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국들에 대한 연대의 신호이며 독일 정부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우선순위라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독일의 유엔사 18번째 가입은 무엇을 의미하겠나라며 왜 문재인 전 정권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반대했는지 알 사람들은 다 안다라며 그러나 이제는 독일이 18번째 유엔사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한반도 지역에서의 여러 군사 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또한 중국 정부에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또는 영국 이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일 독일군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머지않아 독일의 유엔 가입에 대해 성명을 내겠지만 이미 독일군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는 기정사실이라며 독일군의 연합훈련 참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데 독일 정부가 동참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워싱턴 선언, NCG, 워싱턴 선언이 뭡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의 전략, 이 핵 잠수함, 또 핵 폭격기, 또 핵 항공모함,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올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데이비드 선언이 뭡니까? 이 바이든,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 데이비드 선언은 그냥 간단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시도 때도 없이 한미일이 한반도에서 훈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머지않아 일본의 자위대, 지금 해상자위대와 공중자산, 이제 일본의 육군 자위대도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런 일련의 동맹의 강화, 김정은이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